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이성복의 바른소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요. 오늘 네. 주말 뭘 하시면서 지낼 예정이신가요? 코로나도 지금 단계가 계속 높여진다 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죠. 조용히. 네, 그게 요즘에 지금 날씨도 더운데 제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방송하기 전에 늘 하는 게 있죠?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 더보다 힘찬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얼마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16일인가? 이제 한 아니죠. 16일부터 시작하기로 돼 돼 있는데 오늘 그 기사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 지금 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압축해 보면요. 그 법력은 지금 현 정부 여당이죠. 74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하는 서명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의원들이 모처럼 찾아온 대화 이제 기회인데 위협 굴복하냐 안 하냐 하는데 이게 청과 소통이 없다 이런 지금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김여정이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의 부부장이네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제 2일 오후 2시경이죠.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헬기 이제 비행기 띄우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김여정 부부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느냐, 촉구를 안 하느냐,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논평해 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이수경 원장님 방어훈련입니까? 전쟁훈련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방어훈련입니다. 미리. 예방, 유비무환. 그리고 저 김정은이는 그동안에 수차례 우리가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것들은 벌써 백령도에 민간인들에게 포화를 쏘대죠. 기타 등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응당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6.25와 같은 저 김정은이 어린 놈이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위해서 방어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나발을 분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는 바로 김정은이의 대변인들이에요. 대변인. 그렇죠. 특히 서른 같은 이는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가 군 수뇌부들을 불러놓고 청와대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미연합훈련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전쟁이 나도 조심스럽게 전쟁해라 이럴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기도 지금 우리 보면 뒤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게 6.25 때의 바로 현실입니다. 어린 17세 중고등학생의 학도병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6.25 전쟁에 유엔군이 36개의 유엔군이 수십만이 목숨을 잃고 100만 이상이 부상, 실종 등 엄청난 동족의 비극을 일으킨 놈이 바로 저 게레도당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 선배님들이 지켜서 이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빨갱이 같은 서른 등 민주당의 저 김정은 대변인 인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송두리째 김정은이 어린 놈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거. 근데 한간에 그게 북침이냐 남침이냐 할 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아니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교육이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성국 사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미훈련이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저놈들이 겁을 먹는 게요. 그래도 미국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그래서 저놈들이 계속해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있고 조그만 티끌이 있으면 그걸 티끌을 잡아가지고
남북 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작년이죠? 그 남북 연락소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고 지었습니까? 포격을 해서 그 부셔버리는 거 보세요. 그래도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와 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이의 노동당하고 연합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이 좋으면 너놈들은 북한을 보내버려야 돼, 저것들은. 아니 근데 지금 현 저기 정부 여당하고 예. 또 정의당하고 74명이랑 예. 국회의원들이 예, 지금 예. 여기 그렇죠. 이번 한미 예. 운동에 대해서 예. 지금 서명을 했잖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건지 북한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알수 걱정 없는 당연히 안 상황 하죠. 속에서, 예.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6.25를 겪은 분들이 이제는 생존한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25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전쟁에 가입한 국가를 위해 전쟁한 분들은 그때 나이가 17살부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80이 넘었고, 넘었죠. 그렇죠. 네. 다 그치 얼마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보 교육,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없이 미국 같은 나라는 안보가 더 철저합니다. 만약에 미국을 건드려 보세요. 미국은요, 팔레스타인 같은데 빈 라덴 같은데 보세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서 요주를 내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상기해서 대한민국 주권은 안보가 제일 1순위가 돼야만이 경제도 튼튼해지고 세계 보세요. 군사 대국이 보면은 전부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 보세요. 세계적으로 미국을 누가 감히 넘봅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 또 중국까지, 러시아. 근데 자유주의에서 부르짖는 곳은 전부 군사 대국이 바로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야만이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는 뭘 조심하라는지 아마 문재인이는 아마 퇴임 끝나고 나면 아마 평양으로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휴전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학도병들처럼 후전선에 지금 383 쭉 서서 저는 도망 못 가게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문재인에게 위성 추적기를 달든지 무슨 맞아 죽을까봐 이번에 집을 짓는데 보니까 경호원들을 뭐 100몇십 명을 더 늘리더라고. 그러니 뭔 죄를 많이 지었길래 뭔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라 바로 김정은이의 지금 김정은이의 아랫동네, 북한에서 아랫동네의 네. 대변인이에요. 그 대변인. 북한에서는 윗동네, 아랫동네. 수석 대변인이고, 그 밑에 서른 기타 등 74명은 그 밑에 대변인이고, 부대변인들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아니, 우리가 한미동맹인데, 김여정이 그 어린 기집애 한 말 한마디에 연기를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때 왜 했냐면요. 아니, 기집애는 욕 아니죠. 그럼 남자라 그럴까, 내가? 그거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또 얄팍하게 김정은이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남북도 뭐 대화한다, 뭐 평화 협정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깨모하게 문재인의 업적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또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선거 운동을 이용하겠다는. 당연하지. 그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기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은 네. 지난 7월 27일 남북은 뭐 1년 4개월 만에 이제 통신이 끊겼다가 다시 그렇죠.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한미 관계로 다시 이제 뭐 전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끊길까봐 걱정한다고 핑계는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저놈들은 수법이 지금 보세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자 이승만 대통령 집권 이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타 등등이 쭉 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두환 대통령 때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저놈들이 군사 행동을 못했어요. 잘. 칼기 쏘아서 객파시킨 그 위에 그 큰 저기를 못했어요. 왜? 그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8 니루나무 판문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분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때도 미국이 사실은 그때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때 정말 미국이 북한을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어야 돼요. 그때에. 지금까지 전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그 족속들이 대한민국을 약속을 지키는 것, 자, 7.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지킨 애가 없어요. 저놈들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은 저 뷰를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이제 이 선거에 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이 그러면 군사훈련도 하지 말아라. 미군, 저놈들은 미제국이라 그래. 미제국 그 나쁜 놈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는 수법으로 또 겸허하게 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강력하게 대처를 더해야죠. 근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저기 앞에 여기 뭡니까? 목동에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니까 길이 멀어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20억의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 전세 그냥 얻었죠. 구정궁절 같은 그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놈입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경기도 아니고 같은 수도권 아니 바로 서울에 여기서 있으면서 예. 우리도 차 운전해가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런 근데 국민들은 국민들을 몰라요. 깊이. 그렇지 많이 모르죠. 알긴 아는데 속이고 아니 일부 맞아. 속이고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들을 어쨌든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납치돼서 총살을 당했어요. 저기 인천 백령도에서 납치돼가지고.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평화 이러고 부르짖고 다녔어요. 그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입니까?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 짜증나서 정말 그냥 근데 이제 저것들이 전쟁의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 뭐 악화해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는 뭐 비핵화 협상에 뭐 신호탄을 다시 쏘아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해 일대 뭐 용단을 내려줄 것을 이제 대통령이 촉구를 했고요. 근데 같은 당 김병주 이분 저기 원내 부대변인은 군 출신이잖아요. 장성 출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연기나 취소를 뭐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고 올림픽을 따지면 예선 경기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 부대변인은 한미연합 사령부 사령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 말씀하시는 이분들은 제 이야기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호 지금 같은 당 김병준 그 지금 원내 부대표가 말씀한 네. 거와 함께 같이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분은 그래도 일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빨갱이 당 안에도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 물이 될까봐 오히려 살살 비켜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염색물 하면 물 튈까봐 이리저리 도망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젊은 학생 여러분들 또한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 자리도 없어졌어요. 지금 구하기가 귀하답니다. 그런데 돈을 저 김정은이에게는 수십억씩 갖다 바치고 지금 뭐가 이거 진짜 이 정권이 끝나면은 조사가 될 겁니다만은 자 이거는요 김정은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대한민국 걸 갖다 바치든지 그냥 그 문재인 저 더불어 빨갱이당이 갖다 바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으로서 초토화를 시켜서 빼앗아 버리든지 그러기 전에는 저놈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놈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두 번 쏘가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가 6.25 휴전협정 이후로 수십 번 다 이거 수백 번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저놈들이 군사 도발하고 그럴 때마다 빌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게 대한민국 주권에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 볼 수 있고 정부 여당의 집권 여당이라 볼 수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훈아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역사부터서 왕이나 대통령들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건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백성이고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3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분단된 국가로서 지금 과연 안보를 걱정하는 지금 현 정부가 맞는지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 댓글과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실종 아동 찾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박지민 13세 여자 학생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네요. 2021년 7월 20일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에서 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키가 1m 160, 몸무게가 63kg, 약간 통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실종 아동 찾기 방송을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참 많은 게 집에서 실종이 됐다. 아니면 그 참 이게 가출인지 실종인지 참 애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민 여자 학생을 보신 분이나 보호하고 계신 분께서는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또한 실종 아동찾기 본부 저희 여의도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3살 160이면 상당히 네, 키도 큰데요. 크고 덩치도 제이도 크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네. 애타게 기다리고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판 네. 오늘도 같이 실종 아동 찾기에 동참했고요. 늘 여의도판 많이 시청해주고 동참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코로나에 정말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